어제 비 오는 날 우리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졌다며? 내가 우리 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지?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요. 지훈이 황당해서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할머니를 민 건 이 여자와 함께 있던 남자였는데 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것이 지훈이의 습관이었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는 동안 부엌에서는 이미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훈아, 아침 먹어. 네, 엄마. 지훈이는 언제나 그랬듯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이지만 부모님에 대한 예의는 절대 빠뜨리지 않았죠. 아버지는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계셨습니다. 아빠, 다녀오세요. 그래, 학교 잘 다녀와라.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부모님은 늘 바쁘셨지만 지훈이는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침을 먹고 가방을 챙기는 지훈이의 손길은 꼼꼼했습니다. 교과서, 공책, 필기구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확인했죠. 중학교 2학년이 된 지 이제 2달째, 지훈이는 여전히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지훈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지만 일기예보에서는 흐림이라고 했으니까 우산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서 학교로 향하는 길, 지훈이는 경비실 앞에서 인사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훈이구나. 학교 잘 다녀와라. 동네 어르신들도 지훈이를 좋아하셨어요. 예의 바르고 인사성이 밝은 아이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거든요. 지훈이는 그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더욱 그랬죠. 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지훈이는 늘 같은 길로 다녔어요. 큰 도로를 따라 걷다가 골목길로 빠지면 작은 상가들이 늘어선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길을 지나면 학교가 보였죠. 오늘따라 하늘이 더욱 어두워 보였습니다. 구름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걸음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비가 오기 전에 학교에 도착하고 싶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는데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일기예보가 완전히 틀린 거였죠. 지훈이는 당황했습니다. 우산도 없고 마땅히 피할 곳도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비를 피하느라 난리였습니다. 상점 처마 밑으로 뛰어가는 사람들,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며 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지훈이도 급하게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여러 사람이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죠.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네. 일기예보가 틀렸나 봐요. 사람들의 작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길 건너편에서 무언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곳으로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구경을 했습니다. 지훈이도 눈을 크게 뜨고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몸싸움까지 하며 조금 격해 보이는 모습에도 주변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말리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동네 할머니였기에 지훈은 싸움을 말리러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하나 지나가더니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지우는 두 사람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이내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다 지각하겠네. 옷도 다 젖었는데 지금 우산을 사기도 아깝다. 그냥 학교까지 뛰어가야겠다. 지우는 학교까지 달리기로 마음먹고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옆골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벌어서 해결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몸은 떨리고 계셨어요. 비에 흠뻑 젖어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중년 남성이 화를 내며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순간 할머니가 비에 젖은 길바닥에 넘어지셨어요. 아! 지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신 후 움직이지 않고 계셨거든요. 중년 남성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비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가 가려져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주변으로 몇 명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자신이 비를 피하는 데만 급급했거든요. 지훈이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나서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 혹시 우산 있으세요? 지훈이는 비를 피해 옆에 서 있던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산? 아니, 나도 없어서 여기 피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작스러운 비에 모두들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지훈이는 다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할머니의 얼굴에 계속해서 눈길이 갔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결심했어요.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서라도 할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지훈이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뛰는 동안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지훈이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우산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지훈이는 자신의 용돈으로 우산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를 뚫고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죠. 지훈이는 급하게 우산을 펴서 할머니 위에 씌워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안에 있는 자신의 체육복을 꺼내 할머니 몸 위로 덮어드렸어요. 할머니, 추워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이거라도.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지훈이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할머니 한 분이 길에 쓰러져 계세요. 구급대원과의 통화에서 지훈이는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말입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며 지훈은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동네에서 가끔 보던 분 같았습니다. 항상 혼자 계시고 사람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으시는 할머니였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지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할머니를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지훈이가 전화를 건 지 10분 후였습니다. 그동안 지훈이는 한순간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우산을 꼭 붙들고 서 있었죠. 학생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가 맡을게요.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지훈이는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간 후에야 지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교시가 시작된 후였어요.
지훈이는 젖은 교복 때문에 양호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다고 간단히 설명드렸죠. 그래, 잘했다. 다음번엔 미리 연락하고. 네, 선생님. 하루는 그렇게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지훈이는 어제 일을 친구들에게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평소처럼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지훈 학생, 오늘 오전 9시에 교장실로 와주세요. 담임교사. 교장실 호출이라니 지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어제 할머니를 도운 일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지훈이는 내심 어제 할머니를 지나치지 않은 걸 뿌듯해하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도착한 지훈이는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별다른 걱정은 없었어요. 평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거든요.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교장 선생님이 책상 뒤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한쪽에 서 계셨죠. 모두들 얼굴이 심각했어요. 그런데 지훈이는 그 중년 여성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비 오는 날 할머니와 다투던 중년 남성과 함께 있던 여성이었거든요. 멀리서 봤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여기 앉아라.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지훈이,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 지훈이는 중년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본 적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뭔가 안다고 말하기가 찝찝한 분위기였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우 엄마야. 너랑 같은 반 진우 말이야. 진우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놀랐습니다. 진우는 지훈이와 같은 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왜 진우 어머니가 어제 그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왜? 지훈이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진우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이군요. 저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학생이. 네. 지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제 비 오는 날 우리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졌다며? 내가 우리 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지?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요. 지훈이는 황당해서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할머니를 민 건 이 여자와 함께 있던 남자였는데 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봤다니까.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쓰러져 계셔서 우산을 씌워드리고 119에 신고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우산으로 할머니 머리를 때리고 도망쳤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고. 현장에서 내 이름이 적힌 체육복도 발견되었단다. 진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어머니,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무슨 차근차근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머리를 다쳐서 의식도 못 찾고 계신데요. 지훈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본 장면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선생님, 정말 아니에요. 제가 본 건 뭘 봤다고? 내가 할머니를 밀고 도망쳤잖아. 아니에요. 할머니를 민 건 다른 사람이었어요. 지훈이가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진우 어머니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발뺌하지 마. 증거도 있고 목격자들도 있어. 요즘 애들 진짜 무섭다, 무서워. 담임 선생님이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 정말로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린 거예요. 할머니가 쓰러져 계셔서 우산을 씌워드리고 구급차를 불렀다고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오해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진우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병원 진단서도 있고 목격자 진술서도 있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할 생각이에요. 경찰서요? 지훈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까지 당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더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훈이 학부모님도 연락드려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CCTV도 확인해 보시고요. 진우 어머니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지훈이를 노려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발뺌하지 마. 다 드러날 거야. 진우 어머니가 나간 후 교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훈이는 의자에 앉은 채로 멍하니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훈아,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의해봐라. 네, 선생님.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이 본 것은 진우 어머니와 함께 있던 남자가 할머니를 민 장면이었는데 왜 자신이 범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이는 생각했습니다. 진우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정말 진우의 할머니가 맞는 걸까요? 지우는 무언가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아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지훈이는 교장실에서 나온 후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복도를 지나면서 몇몇 아이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지금 집에 와 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와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훈아, 무슨 일 있었어? 지훈이는 교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듣고 있다가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마,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훈이는 자신이 본 장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할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걸 봤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걸까요? 1시간 후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어머니는 분노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착한 일 했다가 이런 누명을 써야 하다니. 다음 날 학교에 간 지훈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지훈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야, 송지훈 진짜야? 할머니 때렸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진우가 그러던데? 자기 할머니라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며. 지훈이는 답답했습니다. 진우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요. 점심시간에 지훈이는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진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뭐? 진우의 표정이 차갑고 적대적이었어요. 너 정말 내가 할머니를 다치게 했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어떡해. 목격자들도 있고 증거도 있다는데. 진우야,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뿐이야. 그럼 왜 우리 할머니가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못 찾고 계시는데? 왜 목격자들이 내가 우산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진우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비아냥대는 눈빛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죠. 지훈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2학년 지훈이가 할머니를 우산으로 때려서 다치게 했대. 정말? 그렇게 조용한 애가? 조용한 애들이 더 무서운 거 아냐? 지훈이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지훈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학부모 회장직에 있는 진우의 어머니를 의식하고 있는 것도 있었죠. 평소에는 조용하고 착해 보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어. 진우네 어머님이 다 알고 왔다잖아. 지훈이가 거짓말해서 증거도 다 있다고 했다던데.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선생님들의 대화였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급기야 몇몇 아이들이 지훈이를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늘 그렇듯 진우는 지훈이를 돕는 척하며 은근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야, 할머니 때리네.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다녀? 너 진짜 그런 짓 했어? 그런데 진우가 갑자기 친구들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야, 지훈이가 이유가 있었겠지. 지훈이가 그럴 예야 어디. 우리 할머니만 무사히 깨어나시면 돼. 지훈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아예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지훈이와 함께 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평소 친했던 친구들까지도 멀리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근데 우리 부모님이 너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셔서. 친구의 말에 지훈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집에서도 부모님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 지훈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아, 아빠는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아빠,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알아. 그래서 아빠가 변호사 선생님께 상담받아 볼 생각이야. 상황이 이 정도까지 심각해졌다는 것을 지훈이는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몇몇 고학년 아이들이 지훈이를 둘러쌌습니다. 야, 할머니 패는 새끼. 패륜이다 이건.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너 같은 애는 학교에 있으면 안 돼. 아이들이 지훈이를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몸보다도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그만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들 알고 있어. 결국 지훈이는 코피를 흘리며 보건실로 실려갔습니다. 보건 선생님도 지훈이를 보는 눈이 차갑기만 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는 부모님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지훈아.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친구들도 다 저를 피하고 선생님들도 절 의심하고 어머니가 지훈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엄마, 아빠는 널 믿어.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맞고 괴롭힘 당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지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 같았거든요. 걱정하실 부모님께는 말하지 못했지만 진우의 교묘한 괴롭힘에도 이제 더 이상 참기가 싫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지훈이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뭐라고? 자퇴하고 싶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아,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야. 아니에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의 진실을 꼭 밝혀내고 싶어요. 지훈이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찾아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의 자퇴 의사는 확고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만류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훈아, 정말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네, 엄마. 더 이상 학교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의 진실을 꼭 밝혀내고 싶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며칠간의 괴롭힘과 따돌림이 지훈이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퇴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검정고시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 일을 조사해 볼 거고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내 결정을 존중하고 싶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어요, 아빠. 학교에 있는 한전은 계속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그보다는 진실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 부모님도 지훈이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는 정식으로 자퇴서를 제출했어요. 자퇴 수속을 밟으러 학교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지훈아,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 네, 선생님. 저는 제가 옳다고 믿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학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계속 공부할 거예요. 담임 선생님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날, 지훈이는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2년간 다녔던 학교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본격적으로 김정자 할머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정자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몇 년 전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시가 30억 원대 부동산 보유자, 자녀와의 법정 분쟁 끝에 거리로 내몰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아파트 세 채와 상가 건물을 소유한 부자였는데 자식들이 치매를 핑계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법정에서 이기셨네. 치매가 아니라고 판정받으셨고. 하지만 그 후 자식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동네 탐문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살고 계셨던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아, 정자 할머니 말이야? 참 불쌍한 분이지. 마트 앞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억척스럽게 장사하고 모은 돈으로. 옛날에는 정말 부자셨는데 자식들한테 배신당하고 혼자가 되셨어. 참 정이 많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던 양반인데 그 후로는 사람들하고 별로 어울리지도 않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원래는 마음 좋은 분이셨는데 자식들 일 당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지셨지. 사람들을 잘 안 믿으시고 경계하시고. 지훈이는 할머니의 과거를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할머니 집에 누군가 드나드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래, 둘째네 부부가 가끔 왔더라. 할머니랑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도 들렸고.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부터였나? 처음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할머니가 아주 싫어하시더라고. 지훈이는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더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우의 아버지 김진수가 바로 김정자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진우가 정말 할머니의 손자인 거네. 하지만 왜 그들이 할머니를 밀치고도 지훈이에게 누명을 씌웠을까요? 지훈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등기소에서 할머니의 재산 현황을 조사해보니 아직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재산 때문인가? 지훈이는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법적으로는 아들인 김진수가 상속받게 되겠죠. 하지만 할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편 병원에서는 김정자 할머니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지훈이는 몰래 병원을 찾아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해? 간호사가 지훈이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문병 왔어요. 가족이니? 아니에요. 할머니를 도와드린 사람이에요. 간호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 학생이구나. 그런데 요상한 소문이 있던데. 무슨 소문이요? 가족분들이 학생이 할머니를 다치게 했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린 거예요. 119 신고도 제가 했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신고 기록도 학생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 참 이상한 일이야. 간호사님,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위중하셔. 나이도 많으시고 머리 충격이 심해서. 지훈이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조금 더 빨리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죄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가 깨어나셔야 진실이 밝혀질 텐데. 병원을 나오면서 지훈이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진우 가족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지훈이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그럼 그 가족이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구나. 어머니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우리 지훈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훈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지훈아. 그리고 할머니께서 깨어나시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된 할머니의 마음을요. 지훈이의 눈에는 새로운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를 진정으로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지훈이가 자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훈이는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할머니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지훈 학생이죠? 저는 김정자 할머니가 계신 병원 간호사입니다. 저번에 할머니를 보러 병원에 갔다가 만난 간호사에게 지훈의 번호를 남겨두었는데 연락이 온 것이었죠. 네,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나요? 할머니께서 의식을 찾으셨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십니다. 정말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할머니께서 지훈 학생을 찾고 계시거든요. 우산 씌워준 아이라고 하시면서요. 지훈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깨어나신 거예요. 어머니와 지훈이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병실로 들어가니 김정자 할머니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를 보자 눈이 또렷해지셨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누구야? 넌? 저는 그 비 오는 날 할머니께 우산 씌워드린 송지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눈에 인식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 아이구나. 우산. 하지만 곧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왜 왔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지훈이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가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거짓말. 다들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거잖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착한 척 하다가 나중에 뭔가 달라고 할 거 아냐? 지훈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었을까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우 어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깨어나셨다니까요. 진우 어머니는 지훈이와 지훈이 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 와 있어요? 할머니 문 안 들이러 왔어요. 김정자 할머니는 진우 어머니를 보자마자 몸을 뒤로 물렸어요. 두려움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싫어. 저 사람들 싫어.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웃기지 마. 사악한 것들. 니들이 날 죽이려고 했잖아. 진우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주변의 간호사들과 지훈이 가족이 모두 듣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뭔 소리예요? 그날은 이 아이가. 아니야. 진수랑 네가 날 죽이려 했지. 내 재산이 탐이 나서. 김정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 나를 도와줬어. 지훈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진실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지훈이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저는 할머니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가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지훈이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네, 할머니. 그럼 왜 나 같은 늙은이를 도와줘? 지훈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누군가의 가족이실 텐데 아무도 도와드리지 않는 게 이상했거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이라. 진우 어머니가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이 아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진우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가족? 내 재산만 노리는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어머니, 니들은 나한테서 떠나. 다시는 오지 마.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조용히 해주세요. 의사도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의사 선생님, 저 사람들 내보내주세요. 저 사람들이 날 다치게 했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어요.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서 또 이렇게 와서 날 괴롭히잖아요. 그 망할 놈의 돈이 뭐라고. 한 푼도 남김없이 사회에 다 환원하고 죽을 거다 나는. 어머니,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큰 소리로 버럭 진심이 나와버린 며느리의 말에 병실에는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가족도 아닌 이 아이가 나를 도와줬어요. 우산도 씌워주고 옷도 덮어주고 구급차도 불러주고.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드리고요. 진우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아, 속이 후련하네요. 이제 저 누명에서 벗어난 거 맞죠? 이제 막 눈을 뜬 할머니는 지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너도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될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달라요.
어떻게 믿어? 내 자식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지훈이는 할머니의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치유해 드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할머니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할머니는 지훈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정말 배신하지 않을 거야?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그제서야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하고 계셨어요. 오랜 세월 쌓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병실에 오랫동안 남아 그동안에 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괜히 도와주고도 지훈이 내가 위험에 처했구나. 나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녀서 어떻게 하니? 이제부터라도. 괜찮아요, 할머니. 저 검정고시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걸요. 나를 도운 걸 후회하지는 않니? 괜히 나 때문에 내게 나쁜 일만 생겼는데 말이야. 후회는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더 빨리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해서 늦게 깨어나신 건 아닐까 자책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눈 떠주셔서 감사해요. 손자가 있지만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본 적 없는 할머니는 친손자처럼 살갑게 이야기하는 지훈에게 점차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실이 밝혀진 후 경찰이 와서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던 그날 몸싸움을 하던 중 할머니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가 켜졌고 그들의 대화는 모두 녹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안 돼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싫다고 했잖아. 내가 왜 내 집을 팔아야 해? 어머니께서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진우 교육비도 있고 생활비도 부족하다고요.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벌어서 해결해.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선명하게 할머니가 둔탁하게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아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진우 어머니는 결국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를 발견한 지훈이의 음성도 녹음이 되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우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훈이가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테니까요. 할머니의 둘째 아들 진수와 며느리는 재판에 넘겨졌고 모든 사실이 드러나 진우도 학교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진우도 전학을 갔고 외가댁에서 지낸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경계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너구나. 또 왔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섞여 있었지만 은근히 지훈이를 기다린 눈치입니다. 할머니, 기분은 어떠세요? 뭐, 그냥 그래. 그런데 넌 왜 자꾸 와? 지훈이는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이야기? 네. 할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궁금해요. 할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내 이야기가 뭐 그리 궁금해? 별 볼 일 없는 늙은이인데. 그렇지 않으세요? 할머니도 젊은 시절이 있으셨고 꿈도 있으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멀리를 바라보셨어요. 꿈. 그런 게 있었나? 지훈이는 할머니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작은 가게를 했었지.
남편과 함께 말이야. 어떤 가게요? 구멍가게. 요즘 말로 하면 편의점 같은 거였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옛 기억이 스며들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거든. 아이들 키우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따뜻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결국 다 물거품이 되었지. 아이들이 커서는 나를 짐으로만 여기더라고. 지훈이는 할머니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는데. 저는 달라요. 그리고 분명히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해드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지훈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넌 아직 어려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야. 할머니,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걸요. 며칠 후, 지훈이는 할머니가 퇴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글쎄, 예전 집은 이미 팔렸고, 복지센터는 어떠세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실 텐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사람들이 많은 곳은 싫어. 다들 서로 험담하고 이용해 먹을 거만 찾아다니고. 지훈이는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복지센터를 미리 둘러봤어요. 그리고 센터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할머니가 사람을 잘 안 믿으세요. 특별히 신경 써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 어르신들이 꽤 계세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십니다. 지훈이는 할머니께 복지센터의 좋은 점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할머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이세요. 서로 의지하며 지내시더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복지센터에 가기로 하셨어요. 복지센터에 도착한 첫날, 할머니는 역시 어색해 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말을 섞지 않고 방에만 계셨어요. 지훈이는 매일 복지센터를 찾아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저 그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해 보셨어요? 뭘 이야기해? 별로 할 말도 없고. 지훈이는 할머니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천천히 도왔어요. 복지센터 직원들과도 상의해서 할머니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원예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원예라고? 네, 꽃이나 채소를 기르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예전에 가게 하실 때 화분도 키우셨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의 눈에 잠시 관심이 스쳤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며칠 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처음에는 혼자서만 작업하셨지만 점차 다른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꽃은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아, 이건 물을 자주 주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줘도 괜찮아. 김정자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지훈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쁘지는 않네. 할머니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친해지셨어요? 친해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야기할 만해. 할머니는 쑥스러워하셨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계셨어요. 몇 주가 지나자 할머니는 복지센터에서 인기 있는 어르신이 되셨어요. 원예 실력이 뛰어나셔서 다른 어르신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셨거든요. 정자 할머니, 제 화분 좀 봐주세요. 이건 흙이 너무 젖었네. 배수를 잘 시켜야지.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며 점점 밝아지셨어요. 지훈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변화하시다니요. 할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 그런 건가? 네,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너 덕분인 것 같아. 내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았을 거야. 할머니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마워, 지훈아. 정말 고마워. 나도 예전에는 사람들과 많이 부비며 살았어.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가진 게 많아지니 내 것을 탐내하더라. 너처럼 순수하게 남을 돕는 사람을 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구나. 지훈이, 너는 나보다 한참 어리지만 내 덕에 나도 다시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지훈이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할머니가 진정으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행복했거든요. 복지센터에서 지낸 지 2달이 지나자 김정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 다른 어르신들과 원예 활동을 하시고 때로는 요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정자야, 오늘 김치찌개는 어떻게 끓이는 거야? 파를 너무 일찍 넣으면 안 돼.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살아. 할머니는 젊었을 때 가게를 운영하시며 터득한 요리 실력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렸어요. 이제는 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말이죠. 지훈아, 오늘은 어떻게 왔어? 시험 공부는?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보러 오는 게 더 즐거워요. 이 녀석이 정말. 그래도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 할머니는 지훈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커지고 계셨어요. 마치 진짜 손자를 대하듯이 말이죠. 어느 날 할머니는 지훈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센터에 새로 오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너무 외로워하시더라고. 내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지훈이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다른 사람을 걱정하며 도움을 요청하시다니요. 물론이죠, 할머니. 고마워. 그 할아버지도 자식들한테 버림받으셨거든. 나처럼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며칠 후 지훈이는 할머니와 함께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70대 후반의 박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박할아버지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김정자 할머니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지훈이에요. 정자 할머니가 소개해 주셨어요. 정자 씨가? 할아버지는 김정자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네, 할아버지. 이 아이가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예요.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할머니가 지훈이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외로우시면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 왜? 할아버지도 분명히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훈이의 진심 어린 말에 박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날부터 지훈이는 김정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박할아버지도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선생님이셨다면서요? 그래,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 박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공부도 가르쳐 주실 수 있겠네요. 정말? 내가 도움이 될까? 물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훈이는 박할아버지에게 수학과 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가르치는 일에 다시 보람을 느끼시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지훈아, 내가 정말 신기해. 왜요, 할머니? 내가 오고 나서 여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박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정말 그랬어요. 지훈이가 자주 오면서 복지센터 전체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더 관심을 갖고 돌보게 되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내가 특별한 거야. 내가 나한테 베푼 마음을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어.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경계하던 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계셨거든요. 몇 달이 더 지나자 김정자 할머니는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까지 시작하셨어요. 할머니, 자원봉사요? 응, 근처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야. 와, 정말 멋지세요. 내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지훈이는 감동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변화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 저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주말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가요. 그렇게 지훈이와 김정자 할머니는 함께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뵙고 도시락을 전해드리며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정자 씨도 고생 많으시네. 뭐료 이런 일이 보람 있어요. 김정자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신 것 같았거든요. 지훈이도 할머니와 함께 자원봉사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나눔과 베품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뭐료 할머니. 내가 내게 보여준 마음을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구나. 사람으로 생긴 상처는 또 사람으로 치유가 되는구나. 할머니의 말에 지훈이는 뿌듯했어요. 할머니가 진정으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가장 큰 보상이었거든요. 한편 지훈이는 검정고시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할머니와 박할아버지, 그리고 복지센터 어르신들 모두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지훈아, 축하해. 이제 고등학교도 갈 수 있겠네. 네, 할머니.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보다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다른 계획? 지훈이는 자신의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생긴 꿈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요. 지훈이의 말에 김정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회복지? 네. 할머니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서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는 걸.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아, 내가 그런 꿈을 꾸게 된 게 나 때문이야? 할머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이나 성공보다는 사람을 돕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요. 변화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전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훈아, 사회복지사는 힘들고 돈도 많이 못 벌어.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행복할 거예요. 지훈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마음이 예쁜 지훈에게 그 어떤 직업보다 잘 어울리는 직업이었죠. 며칠 후 지훈이는 부모님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훈아, 정말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어? 네, 엄마.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일단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정자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신 거였습니다.
지훈아, 빨리 와. 할머니가. 복지센터에서 온 급한 전화였어요. 지훈이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갑자기 많이 쇠약해져 계셨거든요. 할머니, 지훈아,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지훈이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지훈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할머니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할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다 미웠어.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없었고. 할머니, 하지만 넌 달랐어.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내게 따뜻함을 줬지. 넌 다를 거다 증명해 보인다고 했지? 이 늙은 사람한테 정성껏 증명해줘서 고맙구나.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게 되었어. 내 마지막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구나. 고마워, 지훈아. 너는 내게 가족 이상이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요. 꿈도 찾아주시고 제 할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며칠 후 할머니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을 지훈이가 지켜드렸어요. 장례식에는 복지센터 어르신들과 할머니가 도왔던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모두들 김정자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정자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맞아,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돌봐주셨지. 지훈이가 아니었다면 정자 씨도 저렇게 변하지 못했을 거야.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며 지훈이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변호사가 지훈이를 찾아왔어요. 지훈 학생이죠? 네, 맞습니다. 김정자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변호사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할머니의 손편지와 함께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 재산을 내게 남긴다. 나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준 너에게 말이야. 이 돈으로 내가 꿈꾸는 일을 해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김정자 할머니가. 재산 목록을 보니 아파트 2채와 상당한 예금이 있었어요. 지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어머니도 놀라셨어요. 지훈아,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엄마, 저는 이 돈으로 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복지재단? 네. 김정자 복지재단으로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이요. 부모님도 지훈이의 결정에 감동했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 지훈아. 몇 달 후 지훈이는 정말로 김정자 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재단 일을 하면서 지훈이는 대학도 진학했어요. 사회복지학과에서 전문 지식을 배우며 재단 운영에 필요한 실력을 키웠습니다. 지훈 학생,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다니. 대학 교수님도 지훈이를 칭찬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그냥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재단이 점점 커지면서 지훈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센터와 협력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만들고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김정자 복지재단은 지역에서 유명한 복지단체가 되었어요. 지훈이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지훈 대표님, 오늘 방송 인터뷰가 있으시죠? 직원이 스케줄을 확인해 주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김정자 복지재단 대표이자 성공한 사회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지훈 대표님,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이라.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따뜻함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할머니인가요? 저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김정자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김정자 복지재단을 운영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8세가 된 지훈이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김정자 복지재단 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행사장에는 그동안 도움을 받으신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지역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자 복지재단 대표 송지훈입니다. 지훈이가 단상에 올라 인사했어요. 청중들이 따뜻한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5년 전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따뜻함으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겸손함이 묻어났어요. 김정자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믿지 못하셨던 분이 마지막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셨죠. 청중 중에는 복지센터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을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훈이는 조용히 김정자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매년 이날이면 빼놓지 않고 찾아뵙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재단이 정말 많이 컸어요. 이제 전국에 지부가 15개나 생겼어요.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지훈이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할머니께서 처음 복지센터에 가셨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아무도 믿지 못하셨는데 나중에는 모든 분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셨잖아요. 할머니는 제가 할머니를 도운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차근차근 떠올렸어요. 할머니께서 자원봉사하시던 모습도 기억해요. 도시락 배달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던 모습. 누군가를 도울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던 말씀도요. 묘소는 조용했지만 지훈이는 할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예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훈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요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젊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후배들에게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따뜻한 마음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할게요. 묘소를 떠나는 길에 지훈이는 문득 그날을 떠올렸어요. 비 오는 날,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그날 말이에요. 만약 그날 지훈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나쁜 아이로 몰려 누명을 쓰고 세상에 불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의 지훈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머니도 복지센터의 어르신들도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겠죠.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지훈이는 라디오를 틀었어요. 마침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자 복지재단이 설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28세의 젊은 대표 지훈 씨가 이끄는 이 재단은 지난 5년간 1만여 명의 독거노인을 도왔으며 지훈이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별이 총총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 보고 계시죠? 지훈이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재단 설립 5주년이 되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난 지는 벌써 7년이나 흘렀다. 그때는 몰랐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씌워드린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할머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계속 달려갈 것이다. 김정자 할머니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며칠 후 지훈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산 나눔 캠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산은 비가 올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그늘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대학교 강연장에서 지훈이가 말했어요. 저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만 있으면 누구나 누군가의 우산이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외로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우산이 되어주세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지훈 선배님, 처음에 할머니를 도울 때 보상을 바라셨나요? 전혀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 계셔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큰 보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지훈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받은 진짜 보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따뜻함,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 이게 진짜 보상이에요. 지훈의 대답에 또 다른 학생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선배님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선행을 베푸시고도 난감한 누명을 쓰셨다고 하던데 도와준 거를 후회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요.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진실은 곧 드러났고 저는 그 덕분에 할머니를 만나 제 꿈을 이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약혼자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지훈아, 오늘 강연 어땠어? 좋았어.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 나도 처음에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우리 결혼하면 아이들에게도 내가 할머니께 배운 마음을 가르쳐 주자.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의 우산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지훈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지훈이의 볼을 스쳤어요. 마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10년 후 지훈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비 오는 날이면 지훈이는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언제든 누군가의 우산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 이것이 김정자 할머니께서
지훈이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가르침이었고, 지훈이는 평생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작은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되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냥 툭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금빛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